자, 유자소전이 되겠는데요. 이 전이라고 하는 양식은 전기라는 양식입니다. 전기. 근데 우리가 전기다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뜻이 하나는 기하다, 그렇죠? 괴상하다 이런 뜻의 전기가 있고요. 하나는 뭐냐면 한 인물의 삶을 총체적으로 다루는 전기문이죠. 이순신 전기문 뭐 이런 거 그런 전기도 있습니다. 이해됐죠? 여기서는 후자여서 전기문, 전기문. 우리 여러분 혹시 공구 뭐라고 그러죠? 공자라고 합니다. 주희 뭐라고 그러죠? 주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라는 말은 어떤 훌륭함을 가진 사람을 나타낼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뭐 그럼 유자 이렇게 부르는 거죠. 소전이니까 아주 작은 전이라는 뜻이에요. 짧은 전이라는 뜻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은 어떤 일생을 쭉 서술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평가가 들어있는 형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전기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가짜 전기문을 뭐라 그러죠? 가짜 전기문? 가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체를 가전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혹시 공방전 들어봤나요? 공방전은 역전을 마치 인물인 것처럼 의인화해서 삶을 쭉 나열하고 평가를 달았어요. 국순전 혹시 국순당 알아요? 모르죠? 막걸리 파는 회사인데 술을 의인화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 청강사자 현부전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전으로 끝나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형식적 특징이라는 걸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죠? 자, 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무슨 소설? 현대 소설이 되겠고요. 길이를 기준으로 해서 단편 소설이 되겠습니다. 길이가 짧아서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어떤 웃음과 비판을 담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하죠? 풍자 소설이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판적이고요, 풍자적이고요, 그리고 전기적이다. 그래서 전기란 그렇죠? 괴이하고 특이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한 인물의 일생을 다룬다. 그런 전기라는 것도 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시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을 띄고 있어요. 그래서 알아두시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인 특징이 있다라고 했어요. 뭐가 있죠? 1인칭 관찰자 시점의 특징? 일단은 원래는 몰입을 유도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극적 제시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판단을 유도하죠. 내가 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남을 완전히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말과 행동을 위주로 서술하게 돼요. 말과 행동 위주의 서술을 극적 제시라고 하고 그렇게 극적으로 제시하게 되면 사람들이 얘가 왜 이런 걸까? 라는 심리를 추리해가면서 따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몰입을 유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래서 이런 거구나 라고 판단을 유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이면 어떤 전모를 드러내기가 어려워요. 이런 거를 서술상에 뭐가 따른다? 제약이 따르게 된다. 이게 다 다룰 수가 없게 돼. 그렇지? 내가 보고 들은 남의 얘기인데 내가 남에 대해서 완전히 다 보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가 나오게 되지? 이런 제약을 뛰어넘기 위해서 전해 듣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내가 누군가의 얘기를 다 전해 들은 다음에 한 번에 얘기하잖아. 그럼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있게 되지. 그럼 그 부분은 무슨 시점을 띄게 돼? 전지적 작가 시점을 띄게 되는 거죠. 맞죠? 그 사람의 얘기를 들은 걸 전해 들은 걸 한 번에 다 말하면 전지적 작가 시점의 특징도 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전지적 착각시점을 띄고 있다.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렇죠? 배경 197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유자의 삶을 바탕으로 해서 유자의 인격적 모습, 면모와 물질 만능주의 세대에 대해 뭐하고 있다? 비판하고 있다. 이런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의 양식을 차용해서 인물의 3 플러스 평가로 되어 있다. 사투리를 쓰게 되면 향토적이죠. 생동감이 느껴지죠. 사투리는 문어체니 구어체니? 구어체입니다. 그렇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에너지는 다 썼어요. 그래서 힘이 없습니다. 자, 그냥 줄줄 들으세요. 한 친구가 있었다. 이 친구의 이름 유재필입니다. 그렇죠? 유재필. 그냥 보면 그저 그렇고 그런 보통 사람에 불과한 친구였다. 평범한 인물을, 그렇죠? 평범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있죠. 그렇죠? 근데 결국에 가면 사실은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왜냐면 시대가 변화해 가면서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에 물들어가죠.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평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어느 사람처럼 이 땅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마는지 알게 그럭저럭 살다가 재물이 흐지부지하고 몸을 마친 예사 허럽숭이는 아니었다. 평범하지만 비범함이 있었다. 특별함이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평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취한 인간은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유재필에 대한 글쓴이의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평가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글쓴이의 평가. 그의 이름은 유재필이다. 그러면 1941년 홍성군 광천에서 태어나 보령군 대천에 와서 자라고 배웠다. 자, 이랬잖아요. 홍성군 광천, 보령군 대천, 이런 구체적인 지명이 드러나면 인물의 무슨 성이 부각된다? 사실성이 부각되게 된다. 뭐야? 사실이야?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있었던 일이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빨리 오세요. 교과서 가져왔니? 저기 뽑아는 놨는데 있으면 교과서에다 해줘. 그는 어려서부터 타고난 총기와 숫기로 또래에서 별중맞고 무리에서 두드러진 바가 있어 비색한 기운 가운과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모로 일찍 터득하고 앞서 나아감에 따라 소년 시절 장이 숙성하고 청년 시절 잠은 노련하고 장년에 들어 속절없이 노성하였으니 무릇 이것이 그가 보통 사람 가운데도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된 바탕이었다. 이렇게 해서 그 일생을, 그렇죠?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죠. 그 일생을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총기는 뭘까요? 총기. 건이야 건. 무기야? 총기. 뭘까요? 총명한 기운. 그렇죠? 총기란 총명한 기운입니다. 숫기는 뭘까요? 숫기. 쉽게 어울리는 태도를 숫기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 쉽게 어울리는 태도. 그래서 니네 숫기가 있다라는 말은 잘 안 쓰고 뭐? 숫기가 없다라는 말 쓰죠. 숫기가 없어서 라고 하면 부끄러움을 잘 타다 이런 뜻입니다. 부끄러움을 잘 탄다. 그렇지? 숫기가 있으면 부끄러움 잘 안 탄다. 그렇죠? 자신의 생각이나 이런 걸 잘 표현하고 드러낸다. 이런 뜻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총기도 있고 똑똑하고 숫기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인싸겠네요. 그죠? 약간 인싸. 알았지?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고. 별중맞고는 뭘까? 별중맞다. 별나다. 특별하다. 별나다. 그렇죠? 무리에서 두드러진 바가 있다. 야, 여러분, 무리에서 두드러지다.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하죠? 큰 소리 많이. 그렇죠. 분개이라고 합니다.
군계일학 이런 거. 군계일학이 뭐냐면 여러 마리의 닭 중 한 마리의 학 이런 뜻이죠. 여러 마리의 닭 중 한 마리의 학, 뛰어난 한 마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비색한 가운과 하는데 가운은 집안의 운수라는 뜻이에요. 가정 이런 뜻입니다. 비색한 가운이라는 거는 답답한 가정의 형편, 알았지? 비색하다는 게 원래 좀 꽉 막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꽉 막힌 운명, 그렇죠? 암담한 운명, 알았죠? 어떤 답답한 가정의 형편과 불우한 가정의 환경 속에서도 여러모로 일찍 터득하고 앞서 나아감에 따라, 그렇죠? 소녀 시절에 장희 굉장히 숙성했다. 숙성하다는 것은 성장했다는 거예요. 빨리 성장하였다. 그의 생애는 풀밭에서 뚜렷하고 쑥밭에서 우뚝했다 그랬으니까 대꾸적 표현이 쓰였고요. 돋보이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뛰어난 사람은 감출 수가 없다. 뭐라 그러죠? 니은 지읒, 지읒 지읒, 그죠? 낭중지추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주머니 속에 바늘 같다 이런 뜻입니다. 낭중지추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애초에 심성이 밝고 깔끔하였다. 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성경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다? 직접 제시하고 있다 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매사에 생각이 깊고 침착하였으며 성품이 곧고 굳은 위에 몸소 겪음한 바와 힘써 널리 보고 애써 들은 것을 더하여 스스로 갖추어진 줏대와 나름껏 이루어진 주견으로 갈피 있는 태도를 흐트리지 아니하였다. 갈피가 있다라는 것은 구별을 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변머리 없이 기대거나 자발머리 없이 나대서 자발머리 없다는 건 참을성이 없답니다. 참을성이 없다. 주변머리 없다는 건 뭐냐면 이를 주선하는 힘이 없다. 이끌어갈 힘이 없다. 주변머리 없다는 건 이를 이끌어갈 힘이 없어서 기댄다. 남이 하는데 얹어간다 이거죠. 뭐라고 하더라? 무임 승차 이런 거죠. 그냥 얻어타고 가는 거죠. 자발머리 없다라는 거 참을성이 없어. 나대거나 남을 괴롭히거나 괴롭힌다. 우리는 괴롭히다 말하고 그러죠. 괴롭힌다 그죠. 그래서 뭐 하다가 뭐 대통령 한거 때인가 안철수 뭐 가만 좀 괴롭히십시오 그래가지고 자주 나오는데 짤이 그지 괴롭힌다 그죠. 요즘 뭐 하시나 모르겠어요. 보질 못하네. 누를 끼치는 자는 반드시 장마의 물걸레처럼 쳐다보기를 한결같이 하였고. 장마의 물걸레 뭘까요? 장마 때는 뭐가 필요하죠? 장마 때 뭐 필요하더라고. 장마 때는 그 뭐지? 그 습기 빨아들이는 거, 물 먹는 하마 이런 애가 필요하죠. 물걸레는 그죠? 건조할 때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장마에는 많은 걸레가 필요하겠죠. 그 쓸데없는 것 이런 뜻이에요. 장마의 물걸레처럼 쳐다보기를 한결같이 하였고, 그러니까 참 쓸데없는 인간이다라고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분수 없이 남을 제끼거나 밟고 일어서 섣불리 무엇인 척하고 으스대는 자는 삼국지에서 조조 망하기를 기다리듯 미워하여 매양 속으로 밑줄을 그어두기에 소함이 없었다. 자, 밑줄을 그어뒀다는 거 뭘까요? 밑줄을 그어두다. 우리 보통 얘는 좀 잘 봐둬야 돼 이런 거잖아요. 맞지? 얘는 진짜 잘 봐둬야겠어. 왜? 망해야 되니까 이런 거죠. 알았죠? 아, 저 새끼는 그냥 가만두면 안 되겠는데? 이렇게 체크하는 거죠. 체크. 그죠? 아, 쟤는 망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보통 이제 뭐 우리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더글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은 되게 악한 여자예요. 연진이라고 하고 우리 박연진. 박연진이 한 번 찍어. 그런 걔는 밑줄이 그어진 거야. 그래서 뭘 하든 걸려. 눈에 잡고 보여. 그지? 또 모름지기 세상이 이래 알면 아는 대로 힘지게 말하고 힘있게
모르는 대로 수찌게 말아요. 그러네요. 수찌개는 뭘까요? 수찌개. 순박하고 인정 많게. 이런 뜻이에요. 순박하고 인정 많게. 자, 알면 아는 대로 힘있게 말하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또 순박하게 말을 해서 마땅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딘지 떳떳지 못하게 주눅부터 들어 좌우 눈치에 딱 부러지게 흑백을 하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마치 말만한 딸을 서울 가게 하는데 힘입어 그날로 이잣돈 놓는 매몰스러운 구두쇠를 보듯이 을의 가래침을 멀리 뱉기에 이령난 터였다. 그랬네요. 자, 어딘지 떳떳지 못하게 주눅 들어 좌우 눈치 딱 부러지게 흑백하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그러니까 떳떳하지 못하게 주눅 들어서 흑백을 하지 못한다. 이게 뭐냐면 옳고 그름을 딱 말하지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흑백을 하지 못한다는 건 옳고 그름을 말하지 못한다. 눈치 보면서 쭈뼛대는 사람을 보면 말만한 딸 서울 가게 하는데 힘입어 그날로 이잣돈 놓는 매몰스러운 구두쇠. 보통 이제 보면 못난 사람들 중에 돈만 챙기는 사람 중에 다 큰 자기 딸을 서울에 보내면서 그거 대신해서 돈을 받아. 사람 파는 거죠. 돈 받고. 그 돈을 생긴 돈으로 남한테 이자 놀이해. 이러는 거죠. 진짜 재수없는 인간이지. 이제 그런 재수 없는 인간 보면 침 뱉는 것처럼 이런 뜻이에요. 알았죠? 그의 냄냄을 부른 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채치는 그윽하고 체온은 따뜻하며 체질이 묵중한 사내였다. 몸가짐이 신중하다는 뜻이야. 체질이 묵중하다. 또 남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을 깨달아 아픔을 나누고 눈물을 나누되 자기 아는 바 사람 사는 도리에 이르기를 진정으로 바라던 미인이었대요. 그러니까 타인과 공감할 줄 아는 인물이었다 말이죠. 타인과 공감할 줄 알고 또 불쌍한 사람을 보면 마음 아파할 줄 알고, 그러니까 연민의 감정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고요. 진짓 일부러라죠. 저 옛말을 빌려 말을 한다면, 옛날 말을 빌려서 말한다면 그야말로 특립독행의 돌출이요 이른바 세상 사람들의 걱정거리를 그들보다 앞서 걱정하고 세상 사람이 즐거움을 본 후에야 즐거움을 누린다는 선천하지 우이우 후천하지락이라 이라고 말한 선비적인 덕량의 본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친구였다. 그래서 이걸 선우후라고 그러죠. 선천하지 우이우 그래서 선우, 후천하지락이라 그래서 후라 이렇게 해서 선우후락이라고 합니다. 알았지? 들어봤지? 뜻이 뭐야? 먼저 근심하고 나중에 즐긴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나는 여러분한테 하는 거야. 숙제 먼저 하고 TV 봐라 이거죠. 맞죠? 공부 먼저 하고 게임해라 이런 뜻이죠. 이게 선우후라고 됩니다. 그렇지? 훌륭함을 가졌다 이런 뜻이죠. 그런 친구였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내가 서술자인데 작품 속에 들어간 서술자인데가 유자라는 인물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평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인지를 평하고 있다. 이간감 난 유가요 그가 내게 전화할 때마다 매번 거르지 않다 첫마디였다. 그렇지? 어이 안녕 나 누구요? 이렇게 나 김영이요? 이렇게 그렇지? 그렇죠? 이씨요? 나 김씨요? 이렇게 이씨 있는가? 이렇게 전화하면 그랬어 옛날에는. 그렇지? 안서방 있어? 이렇게 누군데요? 나 창원댁이요? 뭐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이가인가? 이렇게 그렇지? 나 유가요?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만 유가는 이미 다른 사람을 이르는 말이었다. 그는 유자였다.
내가 그를 유자로 불러왔다. 이런 뜻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구, 공자라고 하고요. 맹가, 맹자라고 하죠. 그죠? 주자 이렇게 얘기하자는 거지. 또 훌륭함을 이룬 사람을 뒤에 자를 붙였어요. 유자는 특유의 붙임성과 자 이제 특유의 붙임성 뭐가 있다? 숫기가 있다. 아까 얘기했지. 눈썰미로 학교의 명물로 이름을 날린다. 중학교 졸업 후에 선거운동원과 국회의원 비서관을 지내다가 군에 입대하게 되는데 200여차 안에서 당사주책을 읽은 덕분에 당나라 사주책이란 뜻이에요. 당 사주책 그렇죠? 사주 팔자 관련된 책. 군에 입대해서도 도사라는 애칭을 얻고 편하게 지낸다. 제대 후에 유자는 택시 운전을 하다가 재벌그룹 총수의 운전수가 된다. 1970년 내가 지금의 세종문화회관 자리에 있던 예총회관의 문인협회 사무실에서 협회 기관지를 편집하고 있을 어른이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 잘 보세요. 이런 부분은 서술자가 서술하는 시점과 서술된 시점 사이에 뭐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간극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서술과 관찰 사이의 간극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럼 어떤 말로 하면 이게 이제 회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세종문화회관이 있는데 옛날에는 뭐가 있었던 거야? 예총회관이 있었던 거야. 봐봐. 1970년 지금 내가 지금의 세종문화회관 자리에 있던 예총회관의 문인협회 사무실에서 협회 기관지를 편집하고 있을 때였다. 이런 거잖아. 그럼 지금은 뭐가 있어? 세종문화회관이 있는데 예전에 거기 뭐가 있었어? 예총회관이 있었어. 그 회관의 문인협회 사무실에서 내가 협회 기관지 만들 때의 일이야. 이런 뜻이죠. 그러면 여기에 이 일은 글쓰기의 뭐고요? 회상이죠. 그죠? 어느 날 느닷없이 유자가 불쑥 찾아왔다. 10년도 넘어서 된 해후였다. 해후는 이제 다시 만나는 거죠. 이산의 시처럼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했더니 이산은 김광섭의 호예요. 그는 재벌그룹 총수의 승용차 운전수가 되고 나는 글이라고 끄적거려봤자 누구 하나 알아주는 이가 없는 무명 작가가 되어서 이거 나의 직업이죠. 약간 겸손의 표현일 수 있어요. 다시 만나게 된 것이었다. 그가 잡지를 보다가 우연히 나를 알아보고 그 잡지사에 전화로 내 소재를 찾는 번거로운 절차를 무릅쓰고 찾아온 데는 그 나름의 속셈이 한 가지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금 대학 교수의 부인이 된 자기 누이 동생을 내게 중매해봤으면 하고 찾아온 것이었다. 그럼 지금 이 유자는 그죠? 대학 교수의 부인이었던 자기 동생을 바람 피우게 하려고 한 거야? 나랑? 그게 아니라 지금은 뭐가 된? 대학 교수의 부인인데 그때는 뭐였던? 아직은 혼인을 하지 않았던 이런 뜻이지.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뭐 그런 거 약간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 제 친구의 누나가 정말 예뻐가지고
저 누나랑 결혼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는데 동생은 없었어요. 동생은 마음에 들면은 이상하게 친구 동생은 다 어려 보인다기보다 병신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저렇게 병신 같지 이런 생각을 모자라 보인다. 약간 그거 덜 떨어져 보이고. 근데 뭐 개인적으로 그 동생들 딱히 저를 뭐 좋아하는 건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그때는 누나들이 좋았어. 특히 대학생인 누나들.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얘기해줬나? 선생님 대학교 고등학교 딱 1학년 들어갔는데 공부를 진짜 1도 할 줄 모르는 애였단 말이야. 왜냐면 이제 아무도 나한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지 않았을 때 그 격차가 엄청 크다는 걸 느꼈어. 그래가지고 그때 고민이 많았어. 왜냐면 그때 전교 100등까지만 학교에서 자습할 수 있었는데 내가 98등이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 의자에 1등부터 100등까지 써있어. 자습실에. 그럼 나는 98번에 앉아있는 거야. 근데 99번째 앉은 애랑 100번째 앉은 애를 보면서 깨달았지. 아, 왜 공부를 못하는지. 계속 왔다 갔다 해. 계속. 내 주위 애들은 계속 왔다 갔다 해. 근데 저 1번 있는 쪽 있지. 1번에서 한 40번 안 움직여. 걔들을 한번 자습하면 안 움직여. 내 주위는 엎드려 자는 놈, 화장실 가는 놈. 네, 이제 거기서 많이 느꼈어. 그랬는데 거기서 딱 1번에 앉은 애가 우리 반인 거야. 1번에 앉은 애가. 그래서 최환성이었어. 이름도 내가 안 잊어버렸는데 최환성이었어. 그래가지고 그때 한 학년이 740명이었어. 한 학년이. 세 개 학년은 2,100 명이었어. 그러니까 14개 반 70명씩 맞고 이런 때였어.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을 때야. 그러니까 100명도 못하는 애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래서 앞으로 가기 위해 그 환성이라는 애한테 가서 얘기했지. 같이 자습하니까 물어봤지. 야, 너는 자습실에서 공부 끝나고도 집에 가서 공부하냐? 그랬더니 공부한대. 그래가지고 몇 시간이나 하니까 한 2시간 정도 한대. 그래도 집이 어딘데? 그랬더니 학교에서 진짜 창문으로 보면 집이 보여. 그러니까 학교 바로 뒤에 골목 그 길 건너야 빌라인데. 지금 기억나. 2층이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엎어지면 코 닿는 데지. 물론 그쪽으로 문이 없으니까 돌아가야 되긴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솔직하게 말했지. 나는 우리 집에 방이 하나고 엄마랑 아빠랑 동생이랑 형이랑 다 한 방 쓰는데 공부한다고 불을 켜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니네 집에서 공부하다 가면 안 될까? 그때 걔가 그러래. 진짜 흔쾌히. 그래가지고 지금 기억. 10시에 딱 끝나면 가방 챙겨가지고 걔네 집에 갔어. 첫날 기억. 딱 갔는데 첫날은 아니었던 것 같아. 첫날은 아니었는데 거기에 걔 누나가 대학생이었어. 한 며칠째 갔는데 누나가 갑자기 내가 인사하는데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네가 진우구나 하면서 아유 이 기특한 거 무슨 걔도 근데 향기가 처음 맡아본 나는 사람한테 저런 향기가 난다는 거를 처음 알아. 왜냐면 지금이 삼형제였단 말이야. 위에 형, 나, 내 동생 남자. 방 하나 쓰고 집에. 그 어떤 환경이었겠어. 내가 그때 처음으로 뭐라 그래야 되지? 정신이 마비됐다. 그래가지고 그 누나랑 결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왜냐하면 결혼하면 늘 그 향기를 맡을 거야. 누나의 향기만 맡아도 행복해요. 그래서 공부 진짜 쉬웠어. 그래서 계속 올라가가지고 10몇 등까지 갔어. 10몇 등까지. 저는 계속 앞자리를 계속 가는 거야. 점점. 그냥 그때 처음으로 걔한테 야 원래 수학은 정석으로 푸는 거야. 그래서 수학 정석 사고. 너무 공부하기 싫은데 수학 정석이 또 페이지가 두껍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도 기억나게 맨 앞에다가 이렇게 네모해가지고 칸을 400페이지인가 600개 만든 다음에 숫자를 다 썼어. 그 다음에 한 페이지 할 때마다 지워. 진짜 그거 지우는 일주일에 한 줄씩 지우는 하루에 한 줄씩 지우면 며칠 걸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했어. 진짜 힘들었어.
근데 아침에 딱 가니까 걔가 있는 거야. 우리 때 자율석이었거든. 내가 걔 옆에 앉았단 말이야. 걔 옆에. 그 다음에 걔한테 물어보지. 야, 너 몇 시에 오니? 이것도 몇 시에 오니? 그래가지고 걔보다 5분 전에 도착한다. 목표가. 걔 5분 전에 가서 딱 앉아가지고 걔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걔가 오길 기다려. 경건한 마음. 걔가 딱 오잖아. 걔는 오면 딱 루틴이 있어. 아침에 자습, 그러니까 아침에 수업 전에 푸는 거, 점심 시간에 하는 거, 그다음 뭐 저녁에 하는 거 다 정해져 있어. 걔가 딱 하면 나도 딱 해. 그래서 걔가 하면 나도 해. 그래도 걔가 한 만큼 해야 되는데 걔는 항상 빨라. 미치겠어. 나는 그거 채워야 돼. 걔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걔가 사는 자습서, 걔가 산 문제집, 걔가 보는 책 다. 그래서 나를 놀리는 애들이 야, 니네는 무슨 뭐 사기냐고. 그래서 별명이 그때 동성애자였어. 저기 동성애자냐? 뭐 이러면서. 그럼 나는 웃으면서 항상 그랬지. 마음대로 생각해 병신아. 이러면서 너는 대학 못 갈 거고 난 대학 갈 거라고. 그래서 막 그랬던 기억이 나. 그런데 결국은 좀 끝은 아니었어. 나는 대학에 붙고 걔는 대학 떨어졌거든. 걔는 서울대 썼다 떨어지고 걔 재수해서 연세대 갔어. 화학공학과인지 생명공학과인지 들어가서 LG의 연구소에 들어가서 부인은 저기 포항공대 나온 여자랑 결혼해서 잘 살걸? 아마 잘 살걸. 그 뒤로는 이제 연락 안 하죠. 왜냐면 내가 걔한테 배울 건 다 배웠기 때문에. 쏙 빨아먹은 다음에 버렸죠. 쏙 빨아먹고 그래서 내가 얘기해주면 공부 잘하고 싶잖아. 공부를 잘하는 애들처럼 행동하면 돼. 진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봐봐. 그럼 그렇게 행동하면 돼. 근데 그게 어려운 거야. 그게 진짜 어렵더라. 너무 힘들더라. 되게 단순한 거야. 나는 뭐 어디 가서 배울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니네들도 그렇게 해봐라. 그렇지? 자, 아니 결혼을 하면 처자 국릴 놈인지 먹일 놈인지 우선 그것부터 슬쩍 엿보려고 온 것이었다. 그는 애가 맡겨 그 너희 동생을 여의고 난 뒤에야 죽었어? 아니야, 시집 보낸 거를 된 거야. 그렇지? 왜 우리 보통 여의다 그러면 돌아가셨잖아. 이별하다. 시집 보낸다. 왜냐하면은 대학 교수 부인이 됐으니까. 그렇지? 빌어서 그 말을 나에게 다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된 거지. 알았지? 얘가 왜 왔었는지. 그러면 아마 얘는 못 먹여 살리겠다 이렇게 생각했나 봐. 그렇지? 못 먹여 살리겠다. 그래서 내가 우리 노선호 원장이 아직 미혼이잖아. 여자친구랑 최근에 헤어져가지고 솔로란 말이야. 내가 물어봤어. 얘기하다 술 먹다가 집이랑 자기 집이 있어야 자식을 힘들지 않게 이렇게 살 수 있게 하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뭐냐면 자기 집이면 되냐. 그랬더니 그렇죠. 그러면 내가 13평짜리 빌라 너가 살 수 있도록 도와줄 텐데 그러면 되냐. 안 된대. 빌라는 좀. 그래서 내가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 집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사실은 허황된 거다. 그거는 너가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가 주입시킨 것이다. 그래서 자기 집이 있어야 자식을 잘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라. 그렇죠, 그냥. 자기 집이 없는 아들은 불행할 거라는 생각도 버려라. 원래 그런 거지.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가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잘 안 해. 왜 안 하냐면은 사실은 이거 집을 얻기가 너무 어려워졌어. 우리 사회가 너무 비싼 데다가 대출이 힘들고 그래가지고 집을 얻기가 어려워졌는데 뭔가 결혼을 하려면 집이 있어야 된다는 관념이 생겨가지고 그것도 아파트 정도. 누가 만든 거야? 언론이라고. TV가. 왜? 언론사의 대부분의 주인은 건설회사야. 건설회사들이 집중적으로 언론사를 다 돈 주고 샀어. 니네 모르겠지만 니네가 알고 있는 메이저 한 4개 정도에서 5개 언론사 빼고
얘네 SBS 태용이잖아. 건설회사야. 그럼 그런 건설회사들은 끊임없이 집에 대한 욕망을 재생산해서 부여해야 어떻게든 아파트를 사고 싶어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야 분양이 되거든. 근데 그거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불가능한 거야. 안 바뀌어. 안 바뀐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망하는 거죠. 왜? 애들이 없으니까. 애들이 없으니까. 한 번 망해. 그래야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 애를 낳지. 그러면 이제 알겠지. 누가? 그 건설 회사들이. 아, 우리가 잘못된 욕망을 심어줘가지고 다 같이 공멸했구나. 이제 콘크리트 유토피아라고 있거든. 그런 것처럼 망할 수도 있죠. 대지진이 일어나서 다 무너져가지고. 그지? 그렇다. 그는 처음 만났을 적 저녁에 내가 말술을 마시고도 양이 않지 않은데 질려서. 양이 뭐야? 양. 양이 뭐야? 졸리지? 너는 알 것 같아. 양이 뭐야? 진짜. 양이 뭐야? 부채? 양이 뭐야? 양이요? 양은 조민서 언니. 양은 소의 위를 뜻하는 말이야. 소의 위. 소는 위가 여러 개잖아. 소는 위가 여러 개. 알았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잔뜩 먹은 다음에 밤새 떼시고. 그렇지? 반추동물이라서 반추위라고 하잖아. 들어봤어? 그래서 소는 위가 엄청 여러 개. 몇 개지? 우리가 나한테 여러 개야. 소의 위를 양이라 그래. 그래서 니네 혹시 양밥이라고 곱창이나 대창 파는 가게에 가서 식당에 가면 양밥 주세요 하면 김치볶음밥처럼 나오는데 고기가 이렇게 들어있는 게 있어. 그 고기가 뭐냐? 소의 위야. 알았지? 소의 위다. 알았지? 그래서 맛있어. 맛있게 하는 데 가면 진짜 맛있어. 그래서 양은 위다. 그래서 이게 뭐냐? 야, 양껏 먹어 라는 말은 양껏의 양을 어떤 수량으로 생각하면 양 적은 양도 양이잖아. 양껏이 뭐냐면 위의 크기만큼 이런 뜻이야. 야, 너 위가 꽉 찰 때만큼 먹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놀라운 과학적 현실인 거지. 위가 꽉 찼어. 배부름을 느끼거든. 그럴 때 디저트를 꺼내잖아. 위가 늘어나. 일시적으로. 그래서 나 더 이상 못 먹겠어 했는데 아이스크림 꺼내면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지. 그래서 먹게 되는 거야. 위가 늘어나 실제로. 위를 양이라 그래. 그래서 얘가 양에 안 차는데 위에 안 차는 거야. 같이 내 위의 크기 질려서 대번에 가위표를 쳐버리고 말았다는 것이다. 아, 얘는 안 되겠는데 이런 거야. 그렇지? 아, 얘는 안 되겠는데 내 동생의 남편으로. 그렇지? 내 동생의 남편으로는 안 되겠는데 내가 말술을 마시고도 술을 더 먹어. 술 먹는 애는 내 친구로 내 동생 남편으로 안 되지 이런 거지. 그치? 술은 먹을 줄 알아야 되지 않나? 근데 개인적으로 약간 나한테도 걱정될 것 같아. 만약에 딸이 있는데 딸이 이제 결혼할 남자를 데려온 거야. 아이 그래 뭐 나는 만약에 딸이 있는데 오빠 뭐 결혼할 사람이라고 같이 만나자고 하면 그러거든. 뭘 봐? 그냥 결혼하면 되지. 야, 근데 데려오지 마. 야, 언제 헤어질지도 모르는데 뭘 봐. 아니 뭘 헤어진다고. 아니 헤어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중에 이혼할 수도 있으니까 데려오지 마. 결혼식장에 가서 보면 되지 이렇게. 근데 만약에 그 전에 와서 봤어. 근데 막 봤는데 뭐 자기들은 뭐 술 한잔 하시죠. 그래 마셨는데 막 소주를 유리컵에 떡떡떡떡 하지만 마셔 막. 그러면 진짜 약간 걱정될 것 같아. 약간. 그래서 내가 물어볼 것 같아. 뭐 하람이가 딸이면 하람아 너 이런 거 알았어? 이렇게 그러면 아빠 그럼 나도 저렇게 마셔? 그래서 막 마시면 그래 끼리끼리 잘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 근데 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만 먹으면 좀 약간 걱정될 것 같아. 야 그랬나 봐. 그래서 X표 쳤대. 한 번은 다본책 있으면 달라고 하여 번역판 사기 한 권 한지를 주었더니 그로부터 올 때마다 책탐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제3대 때 잡지사 편집실에는 사시장철 늘 기증본으로 들어오는 책만 하루에 이루 주체 못할 정도로 더미로 탑쌓기 마련이었다. 그는 오늘 족족 자기 욕심껏 그 책 더미를 헐어갔다. 가져간 거야. 장은 거의 17년 동안 밥상머리에서 책을 놓지 않았던 그 열정적 독서 생활이야말로 실은 그렇게 출발한 것이었다. 자, 일화죠, 일화. 그와 겪었던 일화를 제시한 거야. 그렇지? 정말 10년 넘게 만났는데 왜 만난 거야? 자기 여동생 남편으로 괜찮을 까고 왔던 거야. 그렇지? 왔는데 그날 내가 술 엄청 먹는 거 보고 엑스플 딱 친 거지. 그렇지? 근데 내가 있는 공간에 쌓여있는 책들을 보면서 책 좀 읽으면 안 될까? 그래서 빌려오면서 친하게 된 거지. 됐니? 그래서 자주 만나게 된 거야. 또 책 때문에 오는 것만도 아니었다. 직장에서 답답한 일이 있으면 터놓고 하소연할 만한 상대로 나를 택했던 것도 비일비재의 경우에 속하였다. 비일비재라는 건 자주 있던. 그렇지? 비일비재. 한 번 있었던 건 아니야. 이런 뜻이야. 자주 있는 일이다. 하루는 어디로 해서 어디로 좀 와보라고 하기에 물어보러 찾아갔더니 귀국맞게도 그랬네요. 어울리지 않게, 촌스럽게 붕어니, 매기니 하고 민물고기로만 술상을 보는 후미진 대포집이었다. 구석에 있는 술집. 그렇지? 대포라는 건 뭐야? 큰 술잔으로 마시는 술집. 그렇지? 큰 술잔으로. 그래서 최근에 선생님이 형사록이라고 하는 디즈니 플러스에 나오는 걸 잠깐 봤는데 거기 보면 그 주인공 남자가 항상 유리컵에 마셔. 소주잔 말고 맥주잔 똑똑똑 따라가서 마셔. 근데 그거 보면 선생님 아버지 생각. 아버지가 꼭 그렇게 마시거든. 꼭 소주를 맥주잔에다 따라서 먹었어. 그것도 가득 채워 딱 한 컵. 밥 먹을 때마다 딱 한 컵 먹어. 그리고 이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또 딱 한 컵.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릴 때 와 저게 맛있을까? 아니면 딱 먹게. 아빠는 왜 이렇게 먹지? 그래가지고 저게 맛있을까 했는데 아버지가 간암 걸리셨거든. 그래가지고 간암으로 돌아오셨어. 그래서 약간 그렇게 못 먹겠어. 약간 트라우마처럼 소주를 맥주잔에 따라 먹는 사람 보면 되게 걱정이 돼. 얼굴이 까매질 것 같고 약간 그지? 그랬다. 나는 한내를 떠난 이래로. 한내라는 건 대천이야. 대천. 그러니까 대천이라고 하는 곳을 고유어로 하면 한내야. 그렇지? 처음 대하는 민물고기 요리여서 새삼스럽게 해감내가 역하고 싫었지만 약간 해감내라는 건 썩은 냄새야. 그렇지? 썩은 냄새. 약간 진짜 시궁창 냄새 나는 거야. 그렇지? 그는 흙탕 냄새도 아니고 시궁창 냄새도 아닌 그 해감내가 문득 그리워져 부득이 그 집으로 불러냈다는 것이다. 허울 좋은 하늘탈이지 수채근형 내가 나서 옷 입었겠나? 이까지 냄새가 뭐이 그리고 이걸 다 돈 주고 사 먹어. 나 원참 취미도 별로 음두가지 같은 취미가 다 있구먼. 저 음두가지 같은 괴상만 내가 사뭇 맞득잖아 했더니 허울 저은 하늘탈이라는 말은 실속이 없는 사람. 실속이 없는 것. 수채꾼형 내라는 건 수채꾼형이 뭐냐면은 그 하수도 냄새야. 그렇지? 하수도 냄새가 나서 어디 먹었어? 이런 냄새가 뭐가 그리워서 이걸 돈 주고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영 납득잖아 했더니 좋아하지 않아 했더니 그래도 좀 꾸적꾸적한 데서 사는 고기가 하쿠라이보다 낫이나 이런 거야. 꾸적꾸적한 데서 사는 고기라는 건 좀 더러운 곳에서 사는 고기라는 거야. 하쿠라이보다는 나. 하쿠라이는 외래종을 뜻하는 거야. 외래종. 하면서 그날사 말고 그날따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자기 할 말을 막 하고 싶어하는 거야. 그렇지? 그가 자기 주장에 완강할 때는 반드시 경험론적 설득 논리로 무장되어 있는 경우였다. 무슨 얘기가 있는 모이구먼 있으면 있고 없다면 없는데 들어볼라나? 그런 이야기를 펼쳐 놓았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전해 듣기지. 그가 한 이야기를 다 전해 듣고 그걸 다시 설명하는 거야. 그렇지? 총수의 저택에 연못이 생긴 건 그 며칠 전의 일이었다. 뜰 안에 벽이고 바닥이고 시멘트를 들이부어 만들었으니
연못이라기보다는 수족관이라고 하는 편이 알려진 시설이었다. 근데 이건 봐봐. 내가 직접 본 게 아니야. 알았지? 내가 유자한테 들은 얘기를 전하는 거야. 그렇지? 시멘트가 굳어지자 물을 채우고 울긋불긋한 비단 잉어를 풀어놓았다. 비단 잉어들은 화려하고 귀티나는 맵시로 보는 사람마다 탄성을 자아내게 했다. 이게 하쿠라이지. 외래종. 그렇지? 그는 처음부터 흘기눈을 떴다. 이 흘기눈을 뜨는 걸 한자로 뭐라 하냐면 배간시라고 해요. 뜻은 그런 뜻이야. 못마땅하게 여기다. 그런 뜻이야. 비행기를 타고 온 수입국이라서가 아니었다. 그 회사 직원의 몇 사람치 월급을 합쳐도 못 미치는 상식밖에 몸값 때문이었다. 너무 비싼 거지. 아니 물고기가 뭐 저렇게 비싸. 그런 데서 오는 거부감 있잖아요. 그지? 야, 뭐 저렇게 비싼 걸 해야 돼? 이런 거지. 그지? 이런 사람도 있죠. 그렇죠? 대관절 월 몇짜리 고기가 니 그려? 내가 물어봤다. 말이랑 80만 원씩 줘 가져온다. 그 회사 직원의 봉급 수준을 모르기 때문에 내 월급을 계산해봤더니 장어치 3년 4개월 동안 봉투째로 쌓아야 겨우 한 마리 만져볼까 말까 값이래. 야, 근데 보통 연봉이 보통 대기업 연봉이 지금 4천만 원이래. 대기업.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한 3천만 원 정도 되나 봐. 3천만 원 정도 연봉이 괜찮은 중소기업이. 근데 3천만 원으로 가져가면 3년이면은 9천만 원이잖아. 그럼 거의 억이죠. 억대 물고기다. 근데 이게 진짜 약간 스님이 생각할 때는 지금 문제죠. 왜냐면은 베트남 딱 가면 진짜 싸거든. 엄청 먹어도 만 원이야. 베트남이 우리나라의 급여 수준의 5분의 1인가 밖에 안 되거든. 근데 물가는 10분의 1이야. 그러니까 5분의 1 수준인데 10분의 1의 물가니까 우리나라 평균 월급의 2배 정도를 받는 거랑 같은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연봉이 8천만 원이야. 이게 생각나. 물가 대비야. 물가 대비하면. 그래서 있잖아. 일본 있잖아. 진짜 못 살아 가보면. 돈 많이 받거든? 엄청 비싸. 그래도 내가 일본에 그 매장 가서 매장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이제 전자매장이야. 근데 가전제품 팔아. 근데 딱 그 가스레인지 파는 곳이야. 우리나라 가면 3분의 2는 보통 인덕션, 하이라이트야. 그리고 3분의 1이 가스레인지일 거거든. 근데 가스레인지도 되게 깔끔하고 예쁜 거, 옛날 스타일 아니고 막 중간에 왜 생선 굽는 거 있고 이런 거 다 없어졌어 이제. 그런 거 인터넷에서 찾아야 7만 원, 12만 원 이렇게 판단 말이야. 일본 거기다 가니까 다 가스레인지야. 다. 그러니까 엄청 우리나라의 한 10년, 20년 전이야. 근데 얼마냐? 40만 원 가까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받는 돈의 1점 몇 배 받거든? 일본 애들이 1.5배 정도? 근데 물가는 3배야. 그러니까 우리보다 절반 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2천만 원 받는 거야, 월. 연봉. 진짜 살기 힘든 거지. 그러니까 일본은 진짜 망연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돈이 얼마 버느냐가 중요한 것보다는 물가 대비 돈이 얼마냐 훨씬 중요해. 그래서 지금 약간 걱정이지. 물가 너무 지금. 그지? 왜 놈의 잉어가 사람보다 비싸다냐? 내가 기가 막혀 두려움거렸더니 보통 건 안 읽는 무려 베트남 벤토라나. 자, 베트남 벤토 언어 유휘 알았지? 언어 유휘. 뭐래나 틀어주면 그 가락 따라서 하고 차이코프 싶어라나 뭐래나 틀어주면 또 그 가락 따라서 하고 언어 유휘. 좌우간 곡을 틀어주는 대로 못 추는 줌이 없는 순전 딴따라곡이니께. 자, 딴따라곡이니께 약간 얕잡아 이런 말이야. 비속어로. 물고기는 꼬랑지 흔들어 먹고 사는 물고기가 있다는 건 그 중에 처음 봤구만. 자, 이래서 약간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이 비단잉어들이 어제 새벽에 떼죽음을 한 거였다. 자고 일어나 보니 죄가 하얗게 뒤집어진 채 떠 있는 것이었다. 총수가 신뢰하는 꽹말로 뛰어났지만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다. 어떻게 된 거야?
한동안 넉나간 데 서있던 총수가 하고 싶은 많은 사람 중에 하필 유자를 겨냥해 물었다. 글쎄유 아마 밤에 곡을 들었던 것이네요. 자 감기가 들었다 라는 이 말을 그치?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서야 빈정대면서 하는 말이야. 빈정대면서 하는 말이죠. 왜 그런 거지? 봐봐. 물고기인데 물고기 대접을 하지 않아. 그렇지? 그러면 물고기가 아니라고 생각해. 물고기가 아니니까 모두 걸린다. 감기도 걸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야, 물고기는 그냥 물고기를 대접해야지. 물고기를 그렇게 막 무슨 사람 대접하니까 너가 그렇게 사람 대접하니까 내가 사람 대접해서 대답해볼까? 감기 걸렸나 보지? 이렇게 된 거야. 조롱하는 거지. 조롱하는 거지. 약간 나는 좀 지금 조금 생각이 바뀌었는데 선생님은 강아지는 강아지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좀 있거든. 그러니까 강아지는 강아지로 키워야 되는데 집 밖에 키울 수는 없으니까 집에는 키우더라도 침대에선 재우지 말자. 이 생각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걔가 잘 곳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자는 게 걔도 좋다. 근데 선생님 와이프는 좀 생각이 다르지.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면이 다르다고 해봐. 그럼 막 어이구 뭐 저 우리 강아지 우리 애기 막 이러면 약간 어쨌든 빈장상할 때가 있단 말이야. 저 강아지인데 뭐 이렇게. 그리고 나한테 물어볼 때 있어. 뭐 알콩이 뭐 왜 이랬어? 아까 들어오는데 심심했다 그러던데? 그렇게 말하면은 약간 말을 한다고 뭐 말을 하는 것처럼 되어두면 뭘 이렇게 이제 약간 빈정대면서 감기 걸렸나 보죠 이렇게. 감기 걸렸나 보죠 이렇게. 유자는 일부러 딴청을 피웠다. 왜? 총수의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지. 물고기를 물고기로 대하지 않는 거. 알았지? 뭐야 물고기가 물에서 감기 들어 죽는 물고기 봤어? 총수는 그가 마치 혐의자라 되는 것처럼 화풀이를 했다. 그는 비위가 상해서 속이 빈정이 상해서 그야 팔자가 사나워서 이런 후진국에 시집와서 살려니까 여러 가지다가 개꼬가 쌓여서 조시도 안 좋았을 테고. 자 개꼬가 쌓여서라고 할 때 개꼬라는 건 뭐냐면 나그네가 그렇지? 피곤함을 느끼는 걸 개꼬라 그래. 그렇지? 나그네가 겪는 피곤함. 조시도 안 좋았을 테고 조시는 몸 상태. 그런데다가 불을 쓰고 지루박이고 가락 트는 데다 디립다 쳤으니까 괴로워서 몸살기도 있었을 테고 본래 밭들어서 키우는 새끼들일수록 다 탈이 많은 법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를 자식을 막 보호하잖아. 그럼 더 안 좋게 된다 이런 거야. 그렇지? 그는 시멘트의 독성을 충분히 우려내지 않고 고기를 넣은 게 탈이었다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배참으로 의문을 떨었다. 배참으로 화풀이로 그렇죠? 화풀이로 의문을 떨었다. 은큼하게 말했다. 하는 말마다 전 말같지 않은 소리 시끄러워 이 사람아! 총수는 말가운데 어디가 듣기 싫었는지 자기 성질 못 이겨 돌아섰다. 그는 총수가 그랬다고 속상할 만큼 속이 옹색한 편이 아니었다. 옹졸한. 그렇지만 오늘 아침에 들은 말만은 쉽사리 사귈 수가 없었다. 총수는 오늘 연못이 텅 빈 것이 뭔데 아쉬운지 식전마다 하던 정한 상책도 그만두고 연못가루를 맴돌더니 유기사 어제 그 고기도 어떻게 했나? 또 그를 지명해 묻는 것이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한 마리가 황소 너댓 마리 값이 나가는데 아까워서 그냥 내 번지기도 교식이 하고 비싼 고기는 맛도 괜찮겠다 싶어서 거기 비늘을 대강 긁어가지고 된장 끼얹고 고추장 좀 풀고 마늘 2서통 다져놓고 월국도 좀 이렇게 지져서 한 국부들씩 했더니 뭐가 어찌 왜유 이런 잔인무도한들 같으니. 총수는 분기탱천한 화가 하늘 끝까지 나는 붙잡지 못하였다. 참지 못했다. 보안이 아닌 문자는 다동원에 흑동을 쳤으면 하지만 혈압을 생각해 참는 눈치였다. 달리 대처리할 방법도 없자는규. 능청스럽게 말하면 총수의 성과를 덧드리려고 한 말은 아니었다. 화를 더 나게 하려고.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 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뒷동을 단 거였다. 뒷대다. 뒤토막. 총수는 의학스럽고 무식하기 짝이 없는 아래 것들하고 따따붙다 해봤자 따지고 들어봤자 공연히 위신이나 흠이 가고 득이 될 게 없다고 판단했는지 숨결 웬만큼 고루잡힌 어조 좀 참는 듯한 태도로 그 불쌍한 것들을 저쪽 잔디밭에 고이 묻어주지 않고 그래 그걸 술안주에서 처먹어버려? 이 피도 눈물도 없는 독종들. 자 비단 이거를 먹은 사람이 피도 눈물도 없는 걸까?
물고기를 사람보다 더 대접하는 인간이 피도 눈물도 없는 걸까 이런 거지. 그렇지? 하면서 야 그렇잖아. 야, 한 사람의 신문사 잡지사 사람이 3년 4개월 동안 받아야 모아놔야 하는 돈으로 간 물고기 살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지금 사람들한테 잘해주지. 그지? 그리 지져 먹어보니 맛이 어떻다? 내가 물어봤다. 어떻긴 어때요? 살이란 것이 허벅허벅한 것이 별맛도 없더만 하고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허벅허벅하다. 퍼석퍼석하다는 거야. 내가 독종이면 지는 말종인디. 자, 지는 총수야 총수. 자우지가 맞다가리 없는 서양 물고기 한 사발에 국산적으로 2사발 먹었더니 찌금찌금하고 해감내가 나더라도 이런 붕어 찌짐이 생각이 절로 나길래 여기까지 나오라고 했던겨. 찌금찌금하고 흙따위가 씹히고 모래 같은 게 씹히고 총수는 그 뒤로 그를 비롯해 비단 잉어를 나눠 먹었음직한 대웅 경비원이며 보일러 실화보며 자녀들 등하교용 승용차 운전수며 자택 임원 종업원들에게 조속으로 눈을 흘기면서도 못마땅해 하고 비단 잉어 회식 사건을 빌미로 인사이동 단행할 의향까지는 없는 것 같았다. 그 하루바삐 총수의 승용차 운전석을 떠나고 싶었다. 위선자로 느껴지는 거죠. 남들은 그룹 소속 운전사들의 정상에 나아오는 그 자리에 서로 보단자 턱주간에 떨어지게 올려다보고 있었지만 그는 총수가 틀거지만 그럴듯한 보잘것없는 위선자로 비치기 시작한다. 틀거지만 그럴듯하다는 건 겉모습만 그럴듯하다. 그동안 그런 줄 모르고 주위하러 모셔온 나날이 그렇게 치욕스러울 수가 없었고 그런 위선자에게 이렇게 맹목으로 살 수밖에 없는 구차스러운 삶이 칙사연스럽고 짜잔하고 가련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칙사연스럽다는 건 짜잔하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뒤에 총순의 집에 불상이 하나 있어요. 불상에 있는 불상 닦다가 침 뱉어서 닦다가 총수한테 걸려서 쫓겨나게 돼. 그런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뒤에 문제 풀어봅시다.